이번 시간에는 무로마치 바쿠, 왜구, 류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로마치 바쿠, 일본서기 원문 내용 중에 무로마치 바쿠는 1574년 붕괴하기까지 약 250년간 계속되어 오는데 그동안 15명의 쇼군이 출연했다. 제4대 쇼군 오시모치는 부친 요시미치에게 반감을 가져 부친이 죽자 조정이 요시미치에게 내리는 존노를 사양하고 조공 형식에 따른 명나라와의 무역도 굴욕적이라 하여 중지시켰다. 1423년 요시모치는 아들인 요시카즈에게 소군직을 이양했으나 두주불사였던 요시카즈는 건강을 해쳐 19세에 요절했다. 다시 요시모치가 정무를 담당했으나 3년 후 자신도 4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요시모치가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죽어 차기 쇼군은 요시모치의 4아들 가운데 제비뽑기로 결정했다. 행운의 당선자는 휴렌인의 승려 키엔으로 요시노리로 개명하고 6대 쇼군에 취임했다고 합니다. 일본 서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나쁘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것으로 이왕 역사를 조작해서 만들었으면 웅대한 건국의 취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 이러한 것을 조작해서 넣을 수도 있었는데 전무합니다. 본인들도 낯이 뜨거웠나 봅니다. 무로마치 바쿠는 고려 말부터 임진왜란 전까지로 무신 정권의 수장인 쇼군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려 무신 정권에서 보셨지만 약육 강식의 시대로 조금의 빈틈은 바로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신 정권의 핵심은 최강의 무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로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무신 정권의 속성상 조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왜구, 우선 일본 역사에서는 왜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왜구라는 단어는 왜와 구의 합성어이다. 왜는 일본인, 구는 대거 공격해오는 도적을 말한다. 14세기 조선이나 중국의 해안지방 사람들은 배를 타고 와 약탈을 거듭하는 일본인 해적을 왜구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왜구의 대부분은 규슈 세섬, 쓰시마, 이끼, 마츠우라의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왜구가 있었다고 하는 대마도와 송포의 지명을 밝히면 왜구가 우리 역사의 어느 지역의 세력을 조작 인용한 것인지 왜구의 정체가 탄로날 것입니다. 대마도, 경상도 동래의 산천을 인용해 봅시다. 대마도가 신라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라란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마도가 나오는 경상도 동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첩첩삼중입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봉래란 봉래풍악의 금강산으로 부산의 동래가 금강산이었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경상도 동래의 누정을 인용해 봅시다. 정원루, 객관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 해남의 누정을 인용해 봅시다. 정원루, 곧 성남문의 누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해남에도 정원루가 있었던 것으로 그러면 경상도 동래와 전라도 해남은 동일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해남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남쪽입니다. 자, 그러면 경상도 동래와 전라도 해남이 동일한 지역에 있었다고 했으니 그 증거를 먼저 제시해 봅시다. 자, 보세요. 전라도 해남의 산천을 인용해 보자. 금강산 현해동쪽 심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나, 전라도 해남에도 금강산이 등장했습니다. 동래의 군명 봉래란 봉래풍악의 금강산으로 정원루의 누정이 금강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경상도 동래와 전라도 해남이 같은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마도란 마지역을 대하고 있는 또는 마주보고 있는 섬이라는 얘기로 마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이 마산, 마읍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맞은편이 대마도가 됩니다. 전회에서는 마산의 지명인 한산 팔경 중에 하나인 웅진의 군명인 충청도 공주의 예를 들어 이곳 한산이 초기의 지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것을 인용해 전지가 기복되는 장면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충청도 한산 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 충청도 한산에 있었다고 하는 원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제주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알고 초첩산중으로 원산의 다른 이름이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금강산, 묘양산, 태백산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라산까지 경도인 서울에 등장합니다.
제주와 한라산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작업입니다. 마사한이 지명인 한산팔경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포란 진 지역에 있는 포구가 진포가 됩니다. 그러면 진 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진국 진해 진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하천이 진천입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량은 황해도 황주와 동일한 지명이고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제주의 한라산이 경도인 서울에 초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마도가 마주보고 있었던 마산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마도 역시 현재의 현해탄 가운데의 섬이 아닌 경도인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송포, 왜구가 기반으로 있었던 송포란 송지역에 있는 포구입니다. 개성의 군명 송악이 송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개성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송악, 경상도 합천의 산천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상도 합천에 송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천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합천의 군명이 강량으로 강량에 있는 성이 강성이고 능호가 강릉으로 귀성이란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송악이 천부가 있었던 귀성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송악이 군명인 개성의 산천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바로 송악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은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불렀고 해마다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의 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명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입니다. 제2수를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도성의 성이 철옹성으로 철옹성이 등장하는 식구를 추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지 윤랑고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이곳 화성부에 철옹성이 있었던 곳에 1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었다고 하는 남산이 바로 천하의 맞산인 종남산으로 서울의 남산입니다. 경기도 개성의 군명 황도란, 이곳 개성에 천부가 있었던 황제의 도시였으며 개성의 군명 총막군은 이곳이 역사 속의 촉으로 고려의 수도 개성의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구란 역사 조작을 위해 신시계천의 무대 일정 지역의 사람들을 왜구로 조작해서 현지의 일본 열도에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류쿠, 일본 서기 원문 내용 중에 14세기에는 아지의 항쟁 결과 통합이 진전해 오키나와성은 북산, 중산, 남산의 세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한다. 이 시대는 약 10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윽고 중산의 40기의 쇼아시라는 어부의 아들이 나타나 대량의 철로 농기구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1406년 농민과 협력하여 가혹한 정치를 하던 중산왕 문영을 멸망시켰다. 나아가 1416년 북산왕을 1429년에 남산왕을 토벌해 섬 전체를 평정했다. 쇼아시는 명나라로부터 상이라는 성을 하사받고 지배권을 승인받아 류쿠 왕조를 창시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2년 오키나와는 가고시마현 관할의 류쿠본이 되고 1879년 메이지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파견해 류쿠왕 쇼타이에게 수리성을 비우도록 명하여 류쿠 왕국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해 완전히 일본 영토로 병합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의 류쿠가 명나라로부터 상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는 얘기는 역사 속 류쿠가 상주였다는 얘기입니다. 성씨와 지명은 항상 일치되어 움직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란 상주가 하나라의 제후국 상땅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창녕에 있었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탕왕이 건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조다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여건을 인용해보자.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의 상주가 낙양의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역사 속의 상주인 류쿠를 현재의 오키나와에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역사 조작 세력들은 코리안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답을 대놓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임진왜란의 정체에 대해 밝혀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